그날 크리스마스 밤에 박진석의 서랍에서 나온 오래된 사진 한 장 때문에 이지혁이 평생 믿어온 가족의 형태가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이수빈과 박성재는 결국 서로를 놓아버렸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감당이 안 되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둘 다 알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수빈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울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울다가 손을 닦고 휴대폰을 꺼내들었어요. 결혼 욕심이 있던 수빈이지만 그 욕심이 꼭 사랑을 이용한다는 뜻은 아니었거든요. 다만 수빈은 늘 계산이 빨랐고 빠른 계산이 오히려 더 큰 상처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걸 이번에 제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반면 성재는 회장실로 불려 올라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수빈을 붙잡고 싶었겠죠. 그런데 고성희가 먼저 선을 그어버립니다. 성희는 우리 집안이 너희 연애 노름 받아줄 만큼 가볍지 않아 같은 말을 아주 점잖게 했었더라고요. 그 점잖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성재가 웃음 비슷한 걸 지어 보이는데 그게 웃음이 아니라 숨막힘이라는 게 티가 났고요. 성재는 결국 아버지 박진석 앞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버지, 제 인생을 사업처럼 정리하지 마세요. 진석은 한 박자 늦게 성재를 봤습니다. 아들 말이 틀렸다고 확신하지 못할 때 진석 특유의 침묵이 나오거든요. 그 침묵 사이를 성희가 파고듭니다. 성재가 흔들리면 회사도 흔들린다는 말로요. 진석이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성재는 아버지가 아니라 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했을 겁니다. 그 체감이 사람을 제일 외롭게 만들잖아요. 그 시각 이지혁은 집에서 이상철에게 정면으로 묻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지혁은 상철이 지은호와 꽤 친하다는 걸 알아버렸고 그게 단순히 우연한 친분이 아니라는 느낌까지 받았었거든요. 지혁은 비혼주의라고 스스로를 단단히 규정해온 사람인데 이상하게 은호 앞에만 서면 마음의 규정이 흐려졌습니다. 그 흐려짐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더 차갑게 굴었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은호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지혁 입장에선 화가 안 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 왜 하필 은호예요? 상철은 답을 바로 안 했습니다. 말하면 무너질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내가 모르는 일이 있어. 지혁은 그 한마디에 더 몰아붙입니다. 모르는 일이요? 그럼 지금 말해요. 나만 모르게 하지 말고. 그때 김다정이 말립니다. 다정은 늘 중간에서 가족을 붙들어 왔고 그 역할이 얼마나 고된지 본인만 알죠. 지혁아, 아버지도 사정이 있으시겠지라고 부드럽게 말하지만 지혁의 눈에는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비겁함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지혁은 지금 누군가의 사정을 이해해줄 여유가 없었거든요. 마음이 먼저 다쳤으니까요. 그 와중에 조옥래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사람 인연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요. 그 말에 김장수도 맞장구를 치는데요. 그럼. 결국은 드러나게 돼. 둘은 사돈이고 친구라면서도 이상하게 어떤 옛날 일을 공유하고 있는 눈빛이었어요. 다정은 그 눈빛을 보고 잠깐 굳어버립니다. 다정이 굳는 모습은 가족들에겐 흔치 않거든요. 그 순간 지혁은 깨닫습니다. 나만 몰랐네. 이 집에서 나만. 한편 은호는 카페 일을 정리하다가 정순이에게서 연락을 받습니다. 순이는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자식들 일엔 늘 촉이 빠르잖아요. 은호야, 요즘 너 얼굴이 너무 어둡다. 은호는 그냥 일이 많아서요라고 넘기려는데 순이는 단호합니다. 일이 많아서 어두운 얼굴이랑 마음이 어두워서 어두운 얼굴은 다르다. 은호는 그 말에 입술을 깨물었고 그때 지강호가 끼어듭니다. 강호는 여전히 불만이 많고 노력은 부족한 편이라 누나가 흔들리는 걸 보면 먼저 짜증부터 내는 타입이기도 하죠. 누나, 또 뭐 숨겨? 엄마가 괜히 예민해진다. 은호는 강호에게 화를 내기보단 그냥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질 때 사람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감정을 삼키다가 언젠가 폭발하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날 은호 앞에 박영라가 나타납니다. 영라는 겉으로는 단정하고 또렷한 대학원생 화가지만 속은 늘 내가 진짜 누구 딸인가라는 질문으로 시끄럽습니다. 영라는 최근에 어떤 단서를 잡았고 그 단서가 은호에게로 화살표를 그렸던 거예요. 지은호 씨 혹시 고성희 씨를 알아요? 은호는 순간 얼어붙습니다. 왜요? 영라는 숨을 고르고 한 글자씩 꺼내요. 내가 본 기록에
고성의 씨랑 지은호 씨 이름이 같이 있었어요. 여기서 은호가 솔직히 흔들렸을 겁니다. 은호는 밝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 남의 일엔 더더욱 얽히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자기가 중심이 되는 느낌이 들면 그게 공포로 바뀝니다. 은호는 억지로 웃어 보이며 말합니다. 저는 고성애 씨랑 아무 관계 없는데요. 그런데 영나가 다음 말을 던집니다. 그럼 왜 쌍둥이 표시가 지은호 씨 쪽에 찍혀 있을까요? 쌍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은호의 손끝이 차갑게 식습니다. 은호에게 쌍둥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었거든요. 순이가 어린 은호에게 몇 번이고 말했었죠. 너는 절대 그 일 다시 꺼내면 안 된다. 은호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엄마의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호가 사랑을 앞두고도 자꾸 뒷걸음질 치는 이유가 사실은 이 단어 하나에 얽혀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 커질수록 숨겨둔 문이 열릴까봐 무서워지는 거죠. 그날 밤 이지환은 영나를 데리러 왔다가 우연히 은호와 영나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지환은 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일하지만 마음은 늘 꺾여 있었죠. 전 여친에게 배신당한 뒤로 의욕이 저하된 상태라 세상 일이 다 귀찮고 무의미해 보였을 텐데요. 그런데 쌍둥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지환은 본능적으로 귀를 세웁니다. 지환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환은 요즘 형 지혁이 은호를 향해 다시 흔들리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형이 또 다치면 우리 집은 진짜 끝장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지환 안에 있었던 겁니다. 지환은 영나를 차에 태우고 돌아오는 길에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가씨, 오늘 그 사람 지은호 씨랑 무슨 얘기했어요? 영나는 평소처럼 새침하게 넘기려다가 지환이 진짜로 걱정하는 눈이라는 걸 보고 잠깐 망설입니다. 영나는 누군가가 진심으로 자길 걱정해주는 경험이 많지 않았거든요. 고성이는 영나를 애지중지했지만 그 애지중지는 사랑이라기보다 내 소유물 같은 느낌이었을 때가 많았으니까요. 나도 확실한 건 없어. 근데 엄마가 숨기는 게 있는 건 확실해. 영나가 엄마라고 말할 때 그 단어에 묘한 가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고성이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인은 권력욕이 있는 사람이고 권력욕 있는 사람은 소문보다 기록을 무서워하죠. 누가 과거 기록을 뒤지는지, 누가 병원 기록을 건드리는지, 누가 오래된 서류를 찾는지에 촉이 섭니다. 성인은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합니다. 지은호, 박영나, 이지환 동선부터 다 정리해. 성인은 겉으로는 평온한 얼굴을 유지하지만 속은 타고 있었을 겁니다. 영나가 폭주하면 영나의 친부 문제든 진석과의 관계든 무엇이든 터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터집니다. 성재가 수빈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미 헤어졌는데요. 성재는 자존심보다 사람이 먼저인 순간이 있잖아요. 수빈아, 나 너한테 미안해. 수빈은 한참 말이 없어요. 그러다 웃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박성재, 미안하단 말 지금 하면 뭐가 달라져요? 성재가 숨을 들이켜요. 달라지게 만들고 싶어서. 수빈은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리다가도 다시 현실을 봅니다. 가족 반대, 재벌가, 권력 싸움. 수빈은 결혼 욕심이 있어도 자존심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요. 달라지게 만들려면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요. 수빈이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수빈 스스로도 헷갈리는 거예요. 난 지금 사랑을 지키고 싶은 걸까? 아니면 나를 지키고 싶은 걸까? 한편 지혁은 결국 상철의 방에 들어가서 책상 서랍을 열어봅니다. 그건 지혁답지 않은 행동이지만 지혁이 지금 얼마나 몰렸는지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지혁은 서랍 안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진이 들어있었는데요. 젊은 시절의 박진석이 지금의 정순이와 비슷한 나이대의 어떤 여성 옆에 서 있고 그 옆에 어린아이 둘이 희미하게 잡혀 있습니다. 얼굴이 선명하진 않지만 두 아이의 손에 같은 팔찌가 보입니다. 지혁은 그 사진을 들고 상철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상철의 눈이 흔들립니다. 다정이 뒤에서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다정의 얼굴이 더 하얘집니다. 조옥래는 한숨을 쉬고요. 김장수는 이럴 줄 알았다며 고개를 떨굽니다. 상철이 결국 말합니다. 지혁아,
은호를 건드리면 너도 다친다. 지혁은 그 말이 너무 잔인하게 들립니다. 은호를 좋아하는 내 마음이 왜 죄가 되는데? 지혁은 비혼주의라면서도 사실 마음 한구석엔 나도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욕망을 죄처럼 취급하잖아요. 지혁은 웃음이 나옵니다. 아버지는요, 은호를 지키는 게 아니라 아버지 비밀을 지키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상철이 고개를 숙입니다. 부정하지 못하는 표정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날 마지막, 은호는 순이에게 찾아갑니다. 은호는 더는 못 버티겠는 얼굴로요. 엄마, 나 쌍둥이였어요? 순이의 손이 멈춥니다. 식당에서 국자를 들던 손이 떨리고 강호가 뭔 소리야?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순이는 한참이나 입술을 다물고 있다가 은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은호야, 내가 사랑을 할수록 그 문이 열릴까봐 엄마가 무서웠는데요. 은호는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사랑이 죄가 아니라 사랑이 문을 여는 열쇠였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고성희의 사람이었는지 박진석의 사람이었는지 혹은 영나가 직접 왔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요. 다만 그 사람이 봉투 하나를 내려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순이 씨 30년 전 기록 다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은호는 봉투를 열기 직전까지 손이 떨립니다. 지혁은 같은 시간 집에서 사진을 들고 굳어 있습니다. 성재는 회사 로비에서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 하나를 보고 발이 멈춥니다. 너 지은호랑 엮이면 끝이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이유로 모두가 같은 벽에 부딪힌 느낌이었는데요. 그리고 시청자는 딱 하나를 궁금해하게 됩니다. 지은호가 숨겨온 쌍둥이의 진실이 왜 박진석과 이상철, 고성희까지 동시에 흔드는 걸까? 이 비밀은 다음 회에 한 번에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잔인하게 갈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은호는 사랑을 지키려면 비밀을 묻어야 하고 비밀을 파헤치려면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지혁은 비혼주의라는 갑옷을 다시 꺼내 입을지 아니면 은호를 위해 처음으로 가족과 정면 충돌할지 선택해야 하고요. 성재는 수빈을 지키려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눠야 하고 아버지를 지키려면 수빈을 또 잃어야 합니다. 영란은 엄마 고성희를 믿고 싶지만 믿는 순간 평생 가짜로 살 수도 있다는 공포와 싸우게 될 거고요. 끝까지 남는 건 하나예요. 누군가는 사랑을 지키려고 거짓말을 했었더라고요. 그 거짓말이 이제 전부의 인생을 흔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